오늘은 2024년 유방암 2기 진단 후 항암을 다 마친 후 시작된 부비동염으로 이후 코로나도 3번씩 걸리면서 급격한 면역 저하로 힘들어하셨던 47세 윤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윤희님은 작년에 좌측 유방암 2기로 항암을 6번 하신 후 수술로 암세포를 제거하고 올해 2월에 유방 보건수를 하여 항암 치료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신 분이세요. 이후 다른 항암제는 투여받지 않고 계시고요. 하지만 평소에도 약한 체질이셨던 윤희님은 항암 치료와 수술로 인한 전신마취 후유증 등으로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면역 저하로 인한 여러 증상들로 너무 많이 힘드셨어요. 구체적으로는 작년 항암이 끝나고 2달 뒤 생긴 부비동염으로 누렇고 찐득한 코가 계속 차올라 항생제 치료만도 한 달 이상 했으며 이후 자잘한 감기는 물론 코로나도 벌써 3번째 걸려 최근 일주일 전까지 항생제를 드시며 사셨죠. 그리고 3일 전부턴 작년에 한 달 이상 고생한 부비동염이 다시 시작되어 최근에 다시 항생제를 처방받아 드시고 계시다 하네요. 이렇게 설명하며 윤희님은 이번에 생긴 부비동염은 또 얼마나 갈까, 또다시 그렇게 오랫동안 항생제를 먹고 그렇게 먹는데도 병이 낫질 않고 고생하면 어쩌나 너무 걱정하세요. 왜 작년에 항생제를 계속 바꿔 쓰는데도 부비동염이 잘 낫질 않아 고생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서요. 참고로 윤희님은 항암 이후 시작된 불면증과 두통, 속 울렁거림으로 신경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드세요. 어느 날은 약을 한 번 안 먹고 버텨봤는데 그날 천장이 빙빙 돌면서 구역증이 계속돼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약은 인데놀, 자나팜, 에스벤 서방정으로 드신 지는 1년 정도 되었다 하시고요. 제가 윤희님께 지금 체력은 얼마 정도 되세요? 좋을 때를 100이라 생각하면요 라고 물으니 윤희님은 지금은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며 힘겹게 한숨을 쉬셔요. 왜 이렇게 증상을 말하는 것조차 지금은 너무 힘이 드셔서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갑작스런 암 진단과 치료 등으로 얼마나 몸과 마음이 힘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약해져 힘들어할까 하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왜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 항암 치료로는 크게 무리가 안 되던데 암도 그리 심한 단계가 아닌 분이 이렇게 힘들다면 다른 원인이 있는 건 아닐까 하며 의아해하실까요? 참고로 윤희님이 작성하신 설문지를 종합해보면 윤희님은 밥맛은 없는 편이고 소화는 조금씩 자주 드시면 그럭저럭이시며 대변은 보통 정신과 약을 드셔야만 잠이 드세요. 하지만 소화는 조금만 더 먹어도 위장이 멈춘 듯 잘 움직이질 않으며 평소 트름이나 구역질, 속쓰림도 자주 있으세요. 뒷목과 어깨, 허리나 무릎, 다리 등은 평소에도 늘 뻐근하며 힘든 일은 엄두도 못 내고요. 몸은 자주 붓고 숨이 쉽게 차며 가슴도 자주 답답하고요. 참, 윤희님 맥박은 오른쪽 왼쪽 모두 1분의 96회로 맥박이 희미하면서도 촉급하게 느껴지고 왼쪽 맥박은 아예 저 밑바닥에서 아주 조금씩만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동양의학에서 이 말은 기운과 체력이 거의 바닥난 상태로 일상생활 자체가 힘겨워 심장이 벌벌벌 뛰면서 흉부에는 열이 약간 차 있는 상태다 라고 이해하거든요. 물론 이 상태에선 온몸에 혈액을 제대로 보내주질 못하니 온몸에 기운은 하나도 없고 숨도 몹시 차고 한숨만 나오게 되고요. 가령 중병이 걸린 사람이 병원에서 한 달 이상 누워만 지대다 조금씩 활동을 시작하면 금방 숨이 차서 주저앉을 듯 힘들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윤희님이 그런 상태처럼 심장이 오장육부가 그런 상태로 저는 느껴졌어요. 이 상태로라면 면역은커녕 일상생활 자체도 너무 힘겨울 것 같고 식사를 하고 소화를 시키는 것조차 버거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여러 번의 항암으로 체력과 면역이 떨어져서인지 아니면 이런 상태에서 코로나도 3번씩 걸리고 부비동염이나 잦은 감기로 체력을 많이 소모하고 항생제를 너무 자주 사용해서인지 이도저도 아니면 몸과 함께 마음이 많이 무너져서인지는 나중에 몸이 좀 나아지면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지금 저는 우리 윤희님의 체력과 면역을 올리기 위해 소화력부터 제대로 올려 영양분이 잘 흡수되게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허멀근하게 흐르는 혈액의 질을 올려 당장에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현재 가슴에 찬 열로 호흡이 힘드니 흉부에 생긴 열은 살살 내려주고 현재 부비동염으로 코가래가 계속 만들어지니 이를 완화해주는 약초들도 써드릴 거네요. 그러곤 인체의 뿌리인 신장과 부신의 기능을 뭔가 받쳐지는 느낌이 들도록 약간 보강해 줄 거예요. 그럼 살아나겠냐고요? 아니, 완전 살아나지 못해도 스스로 감기도 부비동염도 이겨낼 수 있겠냐고요? 장담은 못하죠. 다만 저는 저의 최선을 다해 윤희님의 오장육부를 살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윤희님은 몸도 마음도 추스리고 가족들도 모두 도와 현재의 상황을 함께 바꾸도록 노력해야겠죠. 이후 윤희님은 한 달 정도 지나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약사님, 지금 저 엄청 괜찮아졌어요. 전체적으로 힘도 좋아지고 컨디션이 예전처럼 돌아왔고요. 밥도 예전처럼 잘 먹고 살도 조금 더 올랐어요. 아, 그리고 저 신경과 약 다 끊었어요. 지금은 약을 안 먹어도 잘 자고 미식거린 것도 심한 어지럼증도 다 없어졌고요. 하며 정말 밝아진 목소리로 다음 주 중에 시간 내서 한번 오겠다 하시네요. 저는 그렇게라도 미리 소식을 전해준 윤희님이 너무 고마웠고요. 왜 처음엔 한약 한 봉도 다 못 먹고 반 봉씩 시작해야 할 정도로 초반에 한약도 힘겨워했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윤희님이 왔어요. 윤희님은 한 달 전보다 훨씬 밝아지고 힘도 더 짱짱이 보여요. 그리고 밝은 목소리로 그간의 소식을 자세히 전해주네요. 선생님, 처음에 한약을 먹을 땐 병원 항생제도 먹고 한약도 먹으니 속이 너무 불편해 한약을 반씩 먹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한 달 갔던 부비동염이 이번엔 5일 만에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한약 때문인가 하고 한약을 한 봉씩 하루 2번을 꼭 챙겨 먹었네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정신과 약을 깜빡 잊고 안 먹었는데 잠이 드는 거예요. 원래 약을 안 먹으면 너무 어지럽고 미식거려 생활도 못하고 두통도 심하고 잠은 아예 못 잤는데 말이에요. 저 근데 이런 증상이 완전히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정신과 약을 완전히 끊게 되었네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지금 밥도 잘 먹고 살도 쪄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약을 좀 더 먹고 싶어서 다시 왔어요. 이번엔 저 손 노란 것 좀 고쳐주세요. 다 좋아졌는데 항암 이후에 생긴 손 노란 건 잘 안 돌아와서요. 하세요. 저는 너무 밝아진, 그래서 말도 많아진 윤희님을 보며 흐뭇한 마음에 저의 마음까지 기쁨에 차올랐네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빨리 회복된 걸 보니 우리 윤희님은 마음의 병은 별로 없었나 보네 생각했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한약으로 이렇게 빨리 다 좋아진 게 신기하기도 하고 좀 과장된 거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실까요? 사실 저도 이렇게 빨리 생각될 정도로 윤희님은 정말 빨리 회복되셨어요. 하지만 윤희님의 맥박이 처음에는 벌벌벌 하며 초급하게 뛰었던 것이 이번엔 80회 정도로 비교적 안정되고 깊게 파동하며 왼쪽 맥박도 더 깊게 뛰는 걸 보며 우리 윤희님은 그렇게 소화력을 올려주고 혈액을 보충해주고 소량이긴 하지만 신장과 부신의 기능을 올려주는 약초들과 상부의 허혈을 살살 식혀주는 치료가 마치 시들시들 힘없이 말라가던 식물에 빗물이 내리고 햇빛이 쬐고 따뜻한 바람에 토양의 양분이 채워지며 버석하게 말라버린 뿌리까지 채워져 그렇게 식물이 건강해지듯 한약이라는 오장을 보호해주는 약초들이 그렇게 오장육부를 살려 이처럼 윤희님을 건강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되었네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식물들의 상태를 살피고 식물에 필요한 조건들을 더해주는 정원사이자 각자의 인생을 살다 정비소로 들어온 차를 정비해주는 정비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약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다 보면 여러 병원에서도 잘 고쳐지지 않던 병들이 한약 며칠 분에 쉽게 회복되어 많은 감사를 받을 때도 있고, 병은 오래되었지만 한약을 쓰면 분명히 나을 수 있는 분들이 효과가 미진하다며 15일 한약만 드시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그럼에도 자신의 병의 뿌리가 깊으니 약사님이 알아서 잘 고쳐달라며 몇 달이고 한약을 계속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끔은 별거 아닌 병인데도 마음의 불안과 걱정, 염려 등으로 자율신경 실조증으로까지 진행되어 한약으로 치료하는 기간이 엄청 길어지는 경우도 있었네요. 그리고 사실 마지막 경우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네요. 왜 스스로 병을 계속해서 곱씹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며 기순환과 혈액순환을 악화시키니 그 어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안 나게 스스로를 위축시켜 버리니까요. 하지만 어떤 치료든 그 원리가 이해가 되어 따르기로 마음먹은 한 효과가 부족하든 몸이 좀 불편하든 이를 해결하면서 받아들이는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병이 좀 깊다 싶어도 한약이나 심지어 심리상담만으로 몸이 회복되는 걸 많이 경험했기에 역시 마음이 열려 있어야 건강도 금방 회복되고 모든 게 다 잘 되게 되구나 느끼네요. 우리 윤희님도 영원히 선하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빨리 좋아졌던 거라고 생각되고요. 오늘은 유방암 2기 항암 치료 후 이후에 잦은 감기와 코로나 그리고 항생제 치료까지 더하여 면역과 체력, 기운까지 현저히 약해지고 부비동염 같은 만성염증이 최근까지 계속되었던 47세 윤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윤희님은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했으니 앞으로 밥 잘 먹고 잘
자고 마음 편히 운동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근력까지 좋아지면 예전에 완전히 건강했던 자신을 다시 찾을 수 있겠지요. 비록 1년 이상을 몸과 마음이 저 바닥까지 내려가 있었다 하더라도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항암 후 심한 체력 저하와 면역 저하로 잦은 감기와 만성염증으로 고생하신 분들께, 또 어쩌면 번아웃의 만성적인 체력 저하로 일상을 살아내기 힘든 분들께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희망이 되는 내용이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